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이 정책 목표입니다. 정부가 공모를 통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10곳을 농어촌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가운데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옥천군이 추가로 선정이 됐고 옥천 군민들은 내년 1월부터 1인당 15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인근 지자체들도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민생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군 단위 자치단체 살림살이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그래도 지역 경제가 살아나리라는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옥천군의 황규철 군수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또 크리스마스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또 옥천 구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옥천 구민 여러분 그리고 CJ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 군수 황규철입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더욱더 기쁜 것 같습니다. 또한 특히 최근 우리 도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에 옥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2026년 옥천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인사이트는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또 군수님과 만나뵙게 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연말인데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금년도 초도 그렇고 연말도 그렇고 저희들은 네. 뭐 쉼없이 달려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업들도 마무리할 시기고 민선 8기가 이제 3년 차를 넘어 4년 차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선 7기부터 이어오던 사업을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옥천군의 미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촘촘히 준비했던 아마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올 한해 이제 다 됐는데요. 돌아보니까 좀 어떠세요? 뭐 민선 8기도 이렇게 쭉 한번 이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아쉬운 점도 또 없는 건 아닙니다. 있지만은 그래도 저와 75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쉬운 것도 있고 네. 조금 뭐 이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으실 텐데 한 가지씩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은 뭐 어떤 게 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좋은 것들은? 우선은 뭐 가장 큰 사업이죠. 네. 옥천 군정 가장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크죠. 약 한 1,750억이니까 1,800억에 가까운 농어촌 기본 소득이 시범 지역으로 옥천군이 선정된 게 가장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할 거고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추가 선정이 돼서 더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선정됐다는 소식 들을 때 어떠셨나요?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네. 또 그 당초 20일 날 1차 발표 때는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되고 또 추가 선정되니까 그 의미가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발표 전까지도 굉장히 마음을 졸였고 저뿐만 아니라 뭐 우리 5만 군민 모두가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또 발표가 되니까 네네. 또 덤덤하더라고요. 또 의외로. 될 게 됐다? 그런 거라도 저희들이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 옥천군이 확정됐구나. 저희들 준비한 대로 차근차근 더 촘촘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옥천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축하 행사도 하긴 했지만 네.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네네.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 저는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의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중요한 건 또 균형 발전의 의미도 있다. 네. 국토의 균형 발전도에도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권역 사업을 사실은 1,000여 개 넘게 권역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고 있었는데 그 권역 사업도 일정 부분 사업을 줘서 인근에 있는 마을이 소득을 창출해서 같이 좀 여러 가지 혜택을 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실제로 성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농어촌 기본소득은 실제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현금을 주어보자. 주었을 때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지. 네. 또 하나는 소멸 위기에 있는 군이 69개 아니겠습니까? 네. 그 69개의 소멸군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인구가 유입돼서 이런 다양한 뜻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범 사업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2년간 이제 10개 군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해보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네. 실제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인구 유입도 되어서 소멸 위기에서 벗어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69개 전체 군 지역으로 이 사업을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격이네요. 뭔가 이게 성과를 내야겠네요. 다른 지자체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려면. 맞습니다. 우리 옥천을 포함해서 네. 9개 군은 2년간 이 사업의 단점은 보완하고 네. 장점은 더 확대시켜서 다른 군으로 이 사업이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매달 그러니까 군민 네. 1인당 그 2년 동안 네네. 매달 어쨌든 현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가 지급되는 건가요?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 1년에 한 875억 정도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년 걸쳐서 한 1,750억 또 이제 전입인 거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들 예상하기는 약 한 1,800억 정도가 2년에 걸쳐서 국민에게 지급되고 그 1,800억은 지역에서 네. 사용이 돼야 됩니다. 아, 1인당 매달 얼마 받나요? 1인당 매달 15만 원씩. 옥천 국민 24개월간 1인당 다? 네, 그렇습니다. 매달? 네네.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4인 가족이면은 4인 한 달에 가족이면 한 60만 원. 달에 60만 원씩 24개월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000만 원 넘네요. 넘죠. 그래서 꼭 당첨됐어야 되는 거군요. 선정됐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희들 같은 네. 경우는 또 준비도 많이 했지만은 이 사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네.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인근에 또 대전, 세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성공을 해서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다른 군에 이 사업을 꼭 전파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네. 주민분들 어떠신가요?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네. 상인분들도 그렇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잘 네. 모르시는 어르신도 많이 계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구계읍면에 네. 현수막도 붙어 있고 또 가는 곳마다 또 이 얘기를 그 남녀노소 논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이제 저보다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네네. 어르신들도 언제부터 지급이 되느냐 또 이런 얘기 저한테도 이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 저한테도 물어보고 또 학생들도 네. 어느 카드에 넣어주냐 부모님 카드에 넣어주냐 아니면은 이제 옥천 같은 경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끊겨온 바우처 카드가 있거든요. 네. 그 카드로 넣어주냐 뭐 이런 얘기도 다양하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 보면은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은 요즘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그게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지역 그 화폐로. 지역 안에서 돌게끔? 그렇죠. 그래야지 지역 경제나 아니면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상황을 좀 한번 그래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좋은 마음에 얘기는 하는 거지만 네네. 선정이 안 됐을 때는 거의 조상집이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과정이 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네네. 저희들이 10월 17일 날 농심본부에 가서 제가 직접 네. 이 옥천군이 왜 되어야 되는지 PPT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고 20일 날 오후 한 5시경 정도에 이제 그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1차 사업 대상지가 됐는데 저희들이 1차 서류 그 심사에서 합격한 그 군이 12개 군입니다. 1차에서. 1차에서. 그러니까 69개 군 중에 제가 알기로는 49개 군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12개 군을 1차 서류로 합격 군을 선정을 하고 그중에서 20일 날 7개 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최종 발표였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최종 발표했는데 저도 그날 아마 밤잠을 못 이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옥천이 준비도 또 열심히 했고
1차에 선정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1차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1차라는 거는 이제 그 1차 최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처음에 1차의 1차. 네. 그거는 충북에서 유일하게 옥천군이 1차만 통과를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최종에서 마지막에 탈락한 거예요. 탈락한 겁니다. 어떠셨나요? 탈락을 하고 처음에는 약간 멍한 기분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될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선정된 군을 제가 자료를 이제 요구를 해서 우리 그 담당 부서 직원에게 받아보니까 당초에는 이제 6개 군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네. 7개 군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7개를. 네. 근데 아마 그 예산이 그 당초에 이제 하려고 했던 1,750억 선에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6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7개 군을 이제 선정을 하면서 충북만 유일하게 선정된 군이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네. 충북에서 유일하게 옥천군만 올라갔는데 옥천도 선정이 안 된 상황. 안 됐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의아했던 게 이게 이제 대상도가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또 충북, 충남, 그리고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입니다. 네.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해당되는 군이 없기 때문에 8개 도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광역시는 빠지니까요. 네. 근데 8개 도 중에서 유일하게 충북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도 문제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이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안배는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8개가 해당되는 도인데 그 충북만 유일하게 그 한 개 군도 선정했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나머지는 너무 지역 안배를 했는데. 글쎄 이제 물론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저희 충북 입장에서 볼 때는 옥천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북에 이제 예를 들어서 충북 외에도 다른 도에서 탈락한 도가 있었으면은 저도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곧바로 우리 충북에 이제 이 해당 상임위 농해수산위의 국회의원이 누군지 파악을 하니까 이모선 의원님이더라고요. 네. 그 이모선 의원님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 날이죠. 21일 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21일 날 이모선 의원님께서는 캄보디아에 계시다가 이제 그 귀국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모선 의원님을 만나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모선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상임위인데 농어촌 기본소득이 충북만 제외가 됐다. 그리고 또 옥천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40여 년 넘게 대청 때문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할 아주 적합지인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모선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모선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네. 그 이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신경을 아마 좀 덜 썼다고 오히려 저하고 같이 갔던 이제 담당 부서 과장이나 팀장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상임위에서 추가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네. 그 말씀을 주시고 내려오면서 그 다음 날 저희들도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저하고 국장들과 또 센터 소장과 같이 우리 충북만 선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충북도 추가 선정 시범 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21일 날 저희들이 그 이모선 의원님 만나고 22일 날 기자회견하고 23일 날 이제 국회로 갔습니다. 새벽에 저희들이 4시 반쯤에 국회 올라가서 9시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신 박덕흠 의원님과 또 엄태영 도당위원장님과 같이 기자회견을 했고 추가 선정 그 요구를 했고 또 10시에는 그 이모선 의원님, 이광희 우리 도당위원장님, 네. 민주당 또 이현희 의원님, 이광인 의원님, 우리 충북의 네. 그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탈락한 5개 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런 5개 군의 군수와 또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기자회견도 국회에서 했고 또 우리 충북도에서는 도의원님들 여야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의원들 다 힘을 합쳐주셨군요. 기자회견했고 또 네네. 민주당은 민주당 도의원이 또 기자회견했고
특히 또 이제 괄목할 만한 것은 우리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군의원님들이 또 중앙정부에 계속 추가 선정 촉구 건의문을 4번씩이나 네. 채택해서 건의문도 내어주시고 또 지역에서는 여러 사회단체 특히 새마을이라든가 또 옥천읍 이장님들 또 민족통일 그 회원님들 등 촉구 결의대회를 계속 해주시고 중앙에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모두가 보이지 않게, 네네. 보이게 또 이렇게 정말 노력을 해주셔서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결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더 그래서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분들도 노력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셨지만 옥천군에서도 어쨌든 여러 차별화된 전략을 또 세웠을 거 아닙니까? 다시 추가 선정되기 위해서. 네네. 뭐 1차 통과할 때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어떤 것들을 조금 선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나요?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을까요? 아마 저희들은 이제 네네. 기자회견 때 이제 그런 그 지금 이제 그 주신 말씀을 아마 제가 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 옥천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그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게 돈을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비가 제대로 돼야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옥천은 그 준비가 아주 철저히 잘 돼 있습니다. 쓰는 준비가 잘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옥천 쓰는 준비는 어느 지역이나 잘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가 전국에서 군단위 중에서도 발행액도 가장 많고 네. 실제적으로도 발행 그 카드 발부 수도 굉장히 거의 뭐 국민들이 한 장씩은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런 기반 조성이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옥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그 당초 예산에 국비가 단 1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군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지금 어려울수록 이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가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냐 이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순수 군비로 65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예산 편성해서 한도는 50만 원, 캐시백은 10%를 저희들이 지급하면서 순수 군비로 운영을 해왔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군 단위 치고는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기업이 65개나 됩니다. 옥천군은. 또 중간 조직도 2개의 조직이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비 쿠폰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도 아마 이런 기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옥천군이 우리 도내에서 신청도 1등. 뭔가 체계가 잘 잡혀 있는. 99.6%입니다. 거의 다 신청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소비도 저는 네네. 우리 옥천군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옥천 같은 경우가 이런 그동안에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확실하게 장점을 부각하고 그리고 단점도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지금 우리 행안부 지침에서 매출액이 30억 넘는 곳은 지금 카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이제 아마 그 12월 29일 날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10개군 군수하고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국장님, 과장님들과 아마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네. 저희도 이제 건의를 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주유소 같은 경우도 실제는 30억 매출이 되면은 사용 금지인데 네. 이 주유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우리 군 단위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은 매출이 30억입니다. 네. 근데 수익률이 적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용하는데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 사용을 농협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해요. 사실은 이 돈을 주는데도 사용할 데가 없다고 네네. 이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또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저는 옥천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천군 그 농업인들이 그 노컬푸드 매장에 본인들이 그 농자재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야채라든가 또 과일을 납품하고 있고 또 인근에 있는 그 대전이나 세종 시민들이
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30억이 넘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장단점을 보완했지만은 그래도 매월 15만 원씩 주는 이 사업은 또 단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2년 후에 이 사업이 네. 전국의 69개 군 단위로 전환할 때는 그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장점만 가지고 그 나머지 군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옥천군을 선정 안 했던 게 이상하네요. 그렇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는 네네. 준비를 했는데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이 추가로 선정돼서 오히려 또 그 기쁨은 2배인 것 두 배인 같습니다. 것 네네. 아니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현금을 한번 그 어려운 소멸 지역인 어려운 그 지자체에 이제 줘봐야 되는데 네. 어느 지역이 이 현금을 똑같이 1인당 15만 원 줬을 때 같이 15만 원 주는 거지만 어느 지역이 좀 효과를 더 크게 할까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옥천군을 15만 원 똑같이 줬을 때 이곳이라면 그 효과가 2배, 3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미리 마련을 잘 해놨군요. 옥천군이 시스템을. 지금 이제 사회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야지 이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이제 옥천이 이제 적합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네. 옥천도 이제 10만을 육박하던 인구가 지금 48,400명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전입자가 늘어서 이제 49,000명을 보고 있지만은 근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왜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이더라고요. 네. 이 교육 문제 때문에 인근의 대전 지역이나 아니면 세종 지역, 도시 지역으로 젊은 부부들이 이사가죠. 사실 이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옥천에도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기업주를 유치를 했는데 네. 그 많은 그 근로자분들이 실제는 거기서 살고 그 대전이나 세종에서 살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하고. 옥천에는 이제 직장이죠. 출퇴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 여기 정주 여건이 나쁘지 않는데 왜 대전이나 세종에서 출퇴근하시냐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그 근로자들이 교육 문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 키울 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민선 8기 제1공약은 교육인데 그래서 제1공약을 교육으로 삼아서 촘촘하게 저희들이 이제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인근에 있는 대전이나 도시 지역에 있는 그 젊은 부부들이 학생을 데리고 있는 젊은 분들이 옥천에 이주해도 충분히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 수요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조성을 해야지 마련해야겠다. 2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인구가 줄지 않고 저희 목표는 이제 5만 인구인데 5만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또 책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2년 안에 성과를 내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러이러한 성과를 낸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인근의 소멸 지역으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효과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전입 인구가 네. 일단은 지금은 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잠깐 반짝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다 상황을 봐야 되죠. 기본소득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네. 이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옥천군 발전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입 인구가 좀 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이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전입 인구는 저희들이 2025년도를 봤을 때 월 평균 전입 인구가 약 한 340명 정도 네. 됐습니다. 340명인데 지금 오늘이 그 12월 15일인데 제가 12일까지 전입 인구만 파악해서 봤는데 현재 전입 인구가 710명입니다. 네. 12일간. 네. 그러니까 월 평균 전입 인구가 340명 있는데 12일 동안 전입 인구가 710명이니까 상당히 폭등한 많은 거죠. 인구가 네. 전입했다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 전입을 해도 네. 지금 이 혜택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의 목적이 네. 인구 유입 아니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이제 혜택이 됩니다. 당연히 혜택이 되는데
우리 현재 지침은 이제 29일 날 저희들이 네. 또 우리 간담회를 해봐야 알겠지만 장관님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 해봐야겠지만 지금 지침대로는 전입한 후 30일이 지나면은 그분도 전입자도 당연히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2월 1일까지 네. 그 주소지가 옥천에 있는 분과 네. 저희들이 발표한 이후인 2일 이후에 전입자하고는 지급 시기를 좀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이제 좀 따져봐야겠네. 그렇죠. 네. 이제 1일까지 그 옥천에 주소지를 둔 분들은 당연히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보기는 한 내년 2월 정도에 첫 지급이 될 것 같은데 네네. 2일부터 전입한 분들은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실제 전입을 하는지 여러 가지 하는지? 예,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실제 현장을 나가서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3개월치를 소급해서 아마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침은 저희들이 이제 29일 지나서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현재는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우려되는 어떤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다른 부작용 같은 거는 뭐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제일 문제는 네네. 위장 전입이겠죠. 위장 전입. 위장 전입은 이거는 사실은 2년이 지났을 경우에 당연히 다시 또 저희들 5만 인구로 회복했는데 네. 인구가 증가하다가 2년 지나가고 기본소득을 안 좋았을 경우에는 다시 전출하면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이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네. 또 위장 전입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 위장 전입은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를 둔다든가 아니면은 읍면마다 뭐 이장님들과 뭐 주민자치위원들과 또 검증위원회를 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옥천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팀을 정식으로 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네. 해서 이제 업무를 보게 됐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12월도 이제 뭐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고 네. 1월에 준비해서 2월에 만약에 지급을 할 것 같으면은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 팀을 이제 발족을 했는데 네네. 그 팀에서 다양한 구상을 할 것 같고 그리고 1차 선정된 7개 군의 그 이제 TF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하고도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또 29일 날 10개 군 군수님들과 다양한 또 의견을 나누고 또 이 주무부서인 농림부 장관님과 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서 또 저희들 의견도 또 반영을 해줘야지 실제 그 10개 군의 그 군수들이 여러 가지 우리 권한을 줘야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지 네네.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주었는데 사용하기가 불편하면은 이 효과는 뭐 제가 볼 때는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위장 전입 이런 부작용들은 좀 최소화하고 네. 뭐 일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전입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옥천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네. 지금 그 인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추세라면은 1월 초 정도면은 저희 옥천이 사실은 4, 5년 전에 5만이 무너졌을 때 상실감이 컸습니다. 네. 5만 인구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5만 인구가 이제 회복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본소득 제도가 실제로 2년이 지나서 끝나더라도 계속 이제 시책으로 전환해서 계속 유지하면 다행이지만 네. 그렇지 않아도 이 5만 인구가 붕괴되지 않으려면은 저희들이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그거를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옥천군이 그 다양한 정책으로 정말 이 기본소득이 만들어낸 이 마중물 이런 것들을 조금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옥천군이 어떤 정책으로 조금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저희 이제 옥천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시내를 한번 다녀보면은 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가 네. 거를 저도 이제 피부로 느낍니다. 저도 이제 저녁 때 식당도 다녀보고 또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갔다 보면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아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인도 많고 또 소상공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이제 저희 같은 그 옥천구 같은 경우는 그 점포가 거의 한 78% 정도는 아마 저희들하고 그 계약을 맺어갖고 카드 결제 가능하게 돼 있는데 네. 아직 22% 정도가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그런 점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상공인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카드 결제 가능하도록 이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전 국민이 이 카드 사용을 하는데 이 카드 결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그 소상공인이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발생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거는 그동안은 택시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로 그 카드로 결제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끔 전환을 해줬습니다. 이제 택시도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분들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이 한 달 정도 기간 남은 기간에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져갖고 이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을 저희들이 빨리 캐치를 해서 이 주간 부서인 농림부라든가 아니면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네네. 제대로 또 행정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원활할 수 불편하지 있도록. 않게끔 네. 원활하게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예산입니다. 예산. 네. 뭐 받는 분들이야 너무 좋겠지만 옥천군이 이거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야? 물론 국비도 내려오지만 이거 그 바닥 나는 거 아니야? 금고 막 이런 생각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한 265억 정도 네. 이제 군비 부담이 265억 정도 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군이 10월 20일 날 탈락하고 저희들이 추가 선정을 계속 촉구하면서 기자회견하고 또 국회의원님들과 기자회견하고 국회 방문하고 또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축산부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추가 선정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는 기획이라든가 홍보 예산 또 행정팀이 저는 TF팀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꾸려놨습니다. 이미? 예. 네. 꾸려놔서 12월이 지금 예산 심사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옥천구 같은 경우는 강하게 세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뭐 소외계층이라든가 뭐 농업 분야 아니면 복지 분야는 건들지 않고 나머지 시급하지 않은 SOC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경비성, 행사성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저희들이 약 한 100억 정도는 또 재정안정화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있고 내년도 3, 4월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은 또 순세계 임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로 봤을 때 옥천은 또 충분히 그 정도 여력은 있고 옥천군이 다른 또 인근에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군에 비해서 재정 자주도가 또 높은 편입니다. 네. 저희들이 약 한 58% 정도 되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265억 정도의 군비 부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오기 전에도 제가 예산팀장에게 보고를 받고 왔는데 충분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국비도 좀 받고 네. 도비 충청북도비도 받고 네. 이제 옥천군에 내고 하는데 느낌은 좀 국비가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 국비가 한 맞습니다. 40% 정도 되죠? 네네. 더 안 오릅니까? 의회에서도 조금 촉구하기도 했던데. 맞습니다. 저희 네. 이제 군의회에서도 촉구를 했고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님들도 또 국비 부담 비율을 높여달라고 네. 촉구를 했고 왜냐하면은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군비를 좀 높여주고 그래서 광역 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좀 줄여줘야 된다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이고 우리 또 그 김영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또 그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건의문을 내주셨고 또 우리가 추가 선정되는데도 우리 지사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그리고 또 도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건의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충북도민 전체 도민 여러분과 또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여야 정치인 그리고 우리 도의 공무원 또 우리 군의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이 추가 선정됐고 그리고 국비 부담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비까지 조금 늘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 네네네. 이렇게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기본소득 얘기는 좀 충분히 나눈 것 같아서 좀 다른 네네. 얘기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옥천군의 그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네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찾아보니까 이제 평생학습원 건립이나 군민도서관 정비사업 등을 이렇게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교육 수준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네, 이제 저희 이제 옥천군 같은 경우는 민서팔기 들었으면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1공약은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입니다. 네.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은 이제 교육 정책은 나름대로는 그 촘촘하게 준비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있겠지만은 우리 교육 경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계속 우리 옥천 군의회와 협의해서 지금 늘려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3대가 또 좋아하는 사업이 그 수학여행이죠. 해외 체험 프로그램을 우리 이제 군 또 도교육청 함께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 함께 금년도에는 약 한 342명의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보내주나요, 그냥? 저희 이제 군비로 약 한 100만 원 정도 네. 보장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을 고려해서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하고 나머지 한 35만 원 정도는 이제 자부담이 조금 교육지원청에서 부담을 학생은 공짜예요? 또 저희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부러운데요? 네. 우리 도교육청과 우리 군이 같이 매칭을 해서 해외로 또 수학여행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도 좋고 네. 또 이제 부모님도 좋아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상당히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대가 좋아하는 저는 사업이라고 늘 이제 자랑을 하는데 저도 좋은데.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옥천이 금년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9월부터 이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네. 꿈키운 바우처 제도를 그동안은 13, 14, 15세는 연 7만 원 네. 그리고 16, 17, 18세는 연 10만 원씩 지급하던 바우처 지급액을 금년 9월부터는 이제 월 단위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복지부와 협의를 했는데 잘 협의가 안 됐는데 승인을 받고 월 그러니까 중학생 되겠죠. 13, 14, 15세는 월 2만 원씩. 네. 그러니까 연간 24만 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월 3만 원씩 36만 원씩. 네. 이제 좋은데요? 지급을 합니다. 네.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좋아하죠. 좋아하고 그 중에서 50% 정도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약간 좀 풀어줬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옥천군만의 또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행복교육 택시입니다. 네. 이 면 단위에 그 버스 시간표가 잘 맞지 않아서 그 버스를 타고 학교에 왔을 때 1시간 이상 정도 이렇게 기다리는 첫 수업 시간 전까지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복교육 택시도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로다가? 예. 택시로 이제 등하교를 하는 거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꼭 학생뿐만 아니라 옥천 군민이면 누구나 교육으로부터 소외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또 민선 8기의 공약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평생교육은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지금 발주한 상태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이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행복교육과에서 성인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학생도 그렇고 똑같이 많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그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또 인구 유입을 위해서 교육 일단은 최우선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여러 교육 인프라 또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고 계신데요. 네. 이제 그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또 기업 유치가 아무래도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기업 유치도 또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제2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네. 약 한 19,500평 정도 되는 이제 제2농공단지를 준공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는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 유치를 우량 중소기업도 유치하고 또 공공기관도 유치를 했는데 우리 옥천 읍내에 있는 의료기기 단지에 두원중공업이라고 방위산업체입니다. 네.
연간 매출액이 한 3조 정도 되는 그런 우량 중소기업인데 본사는 사천에 있습니다. 사천. 네. 사천에 있는데 일부 공장이 이제 옥천에 이전을 해서 저희들이 아마 금년도 7월 달부터는 아마 직원을 채용해서 옥천에 있는 청년들도 채용해서 지금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주식회사 한캠 또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2농공단지에 지금 설계 중인 한마음 혈액원 중부분원이 네. 약 200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할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옥천에 이제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이게 들어오다 보면은 옥천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 우량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부분도 또 기대해 보고요. 네네. 이제 앞서 이제 그 관광, 체류형 관광 좀 얘기해 주시면서 장계 관광지, 뭐 호텔 얘기까지 좀 해주셨는데 그 앞으로 이제 옥천군에서 이제 대청호를 중심으로 계속 체류형 관광지 또 나아가서 뭐 체험형 관광 이런 거를 계속 계획하고 이제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관광 사업에 있어서는 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이제 옥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규제가 많다 보니까 거의 네. 뭐 83.6%가 규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존되어 있는데 숙박시설을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1박을 해야지, 체류를 해야지 실제적으로 이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에 다 저희들이 규제를 풀고 또 숙박시설을 조성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부 장계 관광지의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두었고 지금 장계 관광지에 저희들이 이제 호텔은 무산이 되었지만은 친환경 도선이 내년 초면은 아마 운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40명 탈 수 있는 친환경 도선이 운항이 되고 그리고 출렁다리가 아마 27년도 정도면은 저희들이 준공이 될 것 같은데 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가 저는 403m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계 관광지 출렁다리는 411m입니다. 더 길어요? 네. 411m 411m 출렁다리가 조성이 되고 네. 또 구읍에 박물관이 또 조성이 되고 마이스센터 그리고 파크 골프장도 또 이제 조성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 마지막 이제 환경 영향 평가만 남아 있는데 또 24홀 골프장이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은 네. 실제로는 뭐 체류형 숙박 장소는 많지는 않지만은 네. 그래도 하루 코스는 충분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 의미 있게 우리 구읍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전통문화체험관, 유경수 생가, 네. 또 정지용 생가, 마이스센터 그리고 장계 관광지로 이어지고 또 파크 골프장과 또 골프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소다막과 또 수생식물 학습원 정도로 연결을 하면은 충분히 그 숙박 시설은 많지는 않지만은 1박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재미있게 보낼 수 있다.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광 인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2년 연속 100만을 저희들이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지금 150만을 향해서 관광 인구 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이나 내년 정도면은 150만 관광 인구가 확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있습니다. 옥천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 네. 알찬 데가 많아요. 맞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어. 여기 이렇게 아름다워. 야,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알까? 뭐 이런 데가 많아요. 네네. 그거를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게 쫙 다 세워지고 완공되면 하나의 이렇게 그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코스가 네. 되고 아마 굉장히 매력 있는 코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교통이 좋기 때문에 네. 옥천을 알겠습니다. 찾는 관광객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선 8기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는 이제 민선 8기 6개월은 이제 마무리할 건 마무리를 좀 하고 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어떻게 보면 대형 사업 아니겠습니까? 옥천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육박할 정도로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옥천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마무리할 건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면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5년, 10년, 20년, 30년 옥천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기라고. 네, 알겠습니다. 하실 일도 많고 이번에 또 초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재선 생각을 분명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 좀 생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네. 뭐 군수는 초선인데 또 이제 도의원 오래 도의원 선거를 또 3선 했으니까 해보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매 선거마다 쉬운 선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그 선거마다 특별히 뭐 다른 걸 하는 것보다도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만 보고 본인의 역할을 뚜벅뚜벅 하다 보면은 판단은 이제 국민들께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의 맡은 바 군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뭐 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아직 조금 이른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에 재선을 하신다면 네. 옥천군의 미래 정말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하신 거 있나요? 이런 옥천을 꼭 나는 만들고 싶다.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청년이 돌아오고 네.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른 감도 들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교육지원처의 교육장님에게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뭐 학교는 제가 지칭을 아직 안 하겠지만은 우리 옥천에 있는 고등학교가 지금 이제 수시 성적 발표를 하나 봅니다. 합격자를 네. 하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또 학병들께서도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하는데 청년이 돌아오고 그리고 젊은 그 세대가 옥천으로 와서 네. 정주하면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고 또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도 또 저희들이 창출을 하고 또 저희 옥천 같은 경우는 충북 유일의 도립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총장이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이 도립대학교 또 우량 중소기업 또 청년이 새로 합친다면은 저는 충분히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면서 교육도시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저는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남은 6개월 그러면 어떤 일에 좀 마지막으로 좀 집중하실 계획이신가요? 옥천 군정에 있어서. 우선은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 민생 경제에 치중하고 대형 SOC 사업은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대형 SOC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네. 그리고 민생 경제에 치중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정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아주 촘촘히 챙겨볼 생각입니다. 네, 옥천군의 오늘 다양한 사업, 여러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옥천군 발전에 이 기본소득이 정말 큰 발전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CJB 시청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5일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750여 공직자는 승풍파랑이 정신으로 행복드림 옥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규철 옥천 군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